여러분은 코미디 사극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김명민 주연의 영화 조선명탐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세 번째 시리즈인 흡혈괴마의 비밀편에 가선 조금 과하다 싶은 설정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한 영화였습니다. 요 근래 들어선 거의 유일하게 3편까지 시리즈로 나온 국산 영화기도 했죠. 이번에 개봉한 광대들 풍문조작단의 예고편을 보며 저는 이런 류의 코미디 사극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고편에서 굉장히 코믹한 면들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꽤나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오히려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개그씬들은 영화의 분위기를 해친다고 보여줄 만큼 영화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때문에 광대들 풍문조작단은 어중간한 느낌을 줬습니다. 진지한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신없이 웃으며 볼만한 코미디도 아니었죠. 영화는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재위할 때라는 정확한 역사적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광대들은 각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의뢰를 받아 상황을 조작해주는 일을 하죠. 조선판 시라노 연애조작단이라고 보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다만 다루는 분야가 훨씬 더 넓을 뿐이죠.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영의정인 한명회가 찾아와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맡게 된 일은 반정을 통해 왕이 된 세조의 미담을 만들어 그에 대한 백성들의 평판을 좋게 만들라는 거였죠. 이렇게 광대들에선 역사적인 시간대와 인물들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다른 코미디 사극들이 대충 조선시대라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이런 명확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관객인 우리들은 영화를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조선 명탐정은 그냥 조선시대의 모습을 가진 가상의 세계라는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손전등이 나오던 글라이더가 나오던 적당히 그럴듯한 묘사만 있으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죠. 오히려 그런 시대와 동떨어진 물건들이 웃음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대들 풍문조작단은 명확한 역사적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동떨어진 물건이 등장한다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물론 영화가 작정하고 코믹스러운 분위기로 간다면 한두 번쯤은 이런 어색함도 웃음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작정하고 코믹스러운 분위기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광대들에 등장한 시대와 동떨어진 도구들은 이 영화의 주된 상상력을 이끌어가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병헌 주연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다들 아시죠? 이 영화는 승정원 일기에 누락된 15일이라는 기간을 혹시 이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광해군 때의 승정원 일기 자체가 소실됐기 때문에 15일간의 누락이란 전제도 허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상 위의 상상을 매우 그럴듯하게 그려냈죠. 광대들 풍문조작단의 상상력도 광해와 비슷합니다. 역사의 기록 뒤편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상상은 꽤 유명한 정이품송에 대한 겁니다. 세조의 가마가 지나가자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려 길을 텄다는 속리산의 소나무 얘기죠. 영화에선 영의정 한명회의 협박으로 광대들이 이 상황을 연출한 걸로 나옵니다. 길에 들이어진 소나무 가지에 밧줄을 매달고 세조의 가마가 지나가길 기다리다가 밧줄을 당겨 가지를 위로 당긴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역사에 대한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 자체는 신선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의 원천이 되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대체 역사나 판타지로 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는 현실성에 기반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들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죠. 이런 상상에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 이게 허구라고 하더라도 혹시 진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그럴듯함을 느끼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광대들 풍문조작단의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은 점점 그럴듯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투명 와이어와 빔 프로젝터가 등장하고 극사실주의 트리가트를 선보이며 현대의 특수효과팀과 맞먹을 실력을 보여주죠. 이러니 작중 광대들의 활약은 유치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식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그럴듯함이 사라졌으니 그저 배우들이 분장을 하고 쇼를 하는 걸로만 보였죠. 이런 와중에 영화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누가 봐도 부패한 권력자인 한명회, 그리고 그런 그에게 처음엔 허세로나마 대담하게 나가다가 점점 권력에 빌붙게 되는 덕호. 이 두 사람을 통해 영화는 부패한 권력과 거기에 빌붙어버린 언론인 혹은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풍문조작단인 덕후일행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권력에 붙어버린 덕호를 한때 스승이었던 말보는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런 말까지 하죠. 네가 지금 하는 일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너무나도 노골적인 전달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전달 방식이 상당히 영화답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언론이 권력에 빌붙으면 안 되며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진실을 외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시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집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나는 언론 통제에 저항할 것이다. 딱 이렇게 쓴 겁니다. 언론 통제에 저항한다. 상황에 따라선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시라고 했잖아요. 저 문장을 쓴 저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관점에 따라선 저 글을 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좋은 시라고 보긴 어렵겠죠. 저런 저항 정신을 시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메시지를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 시의 화법이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시로 만들기 위해선 그에 맞는 형식을 따라야 좋은 시가 되듯이 영화도 영화에 맞는 형식을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광대들 풍문조작단은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말보라는 캐릭터는 입체적이지 않고 그저 감독 혹은 작가의 말을 대신하기 위한 캐릭터였습니다. 영화에서 감독을 대변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말보의 대사들은 너무 직접적으로 감독의 말을 대변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거란 그 대사가 말보의 입을 통해 나온 이상 더 이상 그건 영화의 화법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말보는 영화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스크린 앞에 서 있는 연설가가 된 거죠. 말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영화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관객에게 연설하듯 하는 그 대사들을 굳이 넣었어야 하나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어중간한 코미디를 빼고 아예 진지하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믹하게 만들려다 보니 너무 오버하게 되고 그런 오바스러운 장면들이 다소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개그씬이 나오는 초반보단 웃음기가 많이 빠진 후반부가 더 몰입감 있고 좋았어요. 특히 한명회가 칼을 든 세조를 붙잡고 대사를 치는 장면은 딱 그 장면만으로 표값이 아깝지 않게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시지는 좋았지만 감독이 그걸 전하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조선 명탐정이 될지 제2의 광해 왕이 된 남자가 될지 확실하게 정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